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2년 6월 11일 날 이종실의 추천 물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날 오전 11시, 오후 3시 이렇게 똑같은 강의를 두 번씩 진행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장 돈이 된다 하는 추천 물건을 가지고 추천을 하고 거기에 따른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삼척시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신권을 제가 그냥 그대로 추천한 겁니다. 권리 분석상에 뭐 지분도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 보면 원덕이라는 곳에 바닷가에 있는 그 집이에요. 근데 옛날 집인데 어떤 분이 좀 고쳐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게 감정 한 분이 여기 보면은 이걸 보시겠습니다. 앞쪽에 거주하는 70대 주인으로부터 점유자 및 거주자에 관해 문의한 바 실제 거주자는 없고 가끔씩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고 가끔가다 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땅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집은 이게 옛날 집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적상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보면 넘어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기 현황도로가 이렇게 보면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현황도로도. 자, 여기 보면은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의 자연 취락 지역입니다. 항공 사진을 보면 여기 바로 포구가 있죠. 포구가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집이 한 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집 한 채 있는 게 바로 된다? 뒤에 집이에요. 보면.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약간은 경사가 진 것 같은데 2층 집을 진다 그러면 바다가 보이겠지만은 단층에서는 바다가 안 보일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노곡항이라는 곳이죠. 혹시 저기 뭐야 우리 박사님 노곡항이 어딘지 아세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어디 여기가 어디냐면은 강원도가 있죠. 이렇게 강원도 이렇게 있으면은 강원도 맨 끝에 여기 바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그 울진 경상북도. 그러니까 강원도의 맨 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위치 자체는. 거기에 이렇게 노곡항이라고 하고 이렇게 포구가 있는 곳에 그 바로 앞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해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국을 다 다니면서 보면은 대부분 그냥 바다가 조망권이 있는 곳이 있죠. 바다에 조망권이 있는 곳은 웬만하면 100만 원 내외입니다. 100만 원 내외고 바닷가에 횟집이 있고 포구가 있는 곳이 있죠. 그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삽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에 있고 포구가 있고 그 옆에 수영장이 있을 수 있죠. 해수욕장. 그러면 200에서 300 정도입니다. 부분의 가격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구가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100만 원꼴 정도로 지금 감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해서 신권으로 지금 투자를 했고, 제가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 공투 모임에서 투자를 하자서 공투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아마 들어갈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집은 보면은 이렇게 옛날 집인데
이쪽에 창을 다 없애버렸죠. 남쪽에. 그 없애갖고 이게 다 막아버리고 여기도 그때 현관문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두드러 막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바깥에서 안에서도 바깥에서 안을 못 보게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하는 집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창을 없앤 집은 특이하죠. 좀 그런 집이더라고요. 좀 그런 면은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정도에 있으면은 뭐 땅 자체가 위치가 좋다 보니까 저는 뭐 땅만 보고 괜찮다 싶은 생각에 추천한 겁니다. 요쪽에가 집이 있는데 우리는 좀 이쪽 약간 남쪽에서 남동쪽으로 바라보는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는 일부가 보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두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되어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은 최인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하지 않는 집이고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좀 거주하지 않고 이게 폐가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인데 대지로 해서 117평인데 감정 가격이 얼마예요? 3,800만 원이라는 얘기는 117평인데 평당 약 30만 원 정도의 가격이 평가가 된 겁니다. 강원도에서 고성 쪽에는 집을 질 수 있는 동네에 있는 곳이라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는 5, 60만 원 정도는 가는데 감정평가가 조금 좀 싸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감정평가사가 나온 거 보면 본권 부동산 토지 소유자 최영기의 농작물이 경작돼 있음. 다시 말하면 여기 소유자 최영기가 경작하고 있다고 말하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이 집에서 거주하지 않고 그 집 앞에 있는 마당에 농작물만 짓고 있고 집에는 거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현황은 폐건물 상태라고 최인호 소유의 시멘트 블록재라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버지가 지은 건물이 아닌가. 그리고 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그 집을 쓰지 않다 보니까 폐가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그 3분의 1로 나왔던 거를 누가 낙찰받았는데 협상을 하지 않으니까 공유물 분할로 다 팔아서 나누자고 경매로 나온 겁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이렇게 최인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두 필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북한하고 가까워갖고 항공사진이 보이지가 않아요. 바닷가하고는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 약 2km 정도쯤 떨어져 있죠. 2km면 걸어서 갈 정도는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야 될 정도인데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라는 얘기는 마을 안에 있다는 뜻이죠. 요런 집이 있죠. 앞에서 보면은 요 마당에다가 이렇게 농작물을 짓고 있고 이런 집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집이 상당히 쓸만한 집처럼 보이죠. 근데 이쪽 뒤쪽에서 보면은 이게 마당이 어떻게 이렇게 아까는 이쪽에서 본 거고 이번엔 지금 이쪽에서 보게끔 되면 여기 앞에다가 어떤 폐목을 쌓아놓고 이쪽에서 보면은 집이 쓸만한지 안 쓰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건물 주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해달라고 해서 땅만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건물만 철거해 놓고 나면 한 60여만 원 정도를
거래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이 하면 정동진 그러면 유명하죠. 옛날에 모래시계 찍던 그 해변가가 있는 게 정동진인데 여기에 정동진은 거기 모래시계 있는 정동진하고 한 1, 2km 떨어진 정동진이에요. 정동진 위쪽입니다. 거기에 토지만 나옵니다.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제인데 감정 가격이 1억 7,400인데 얼마나 나오면 1억 3,900이죠. 그러니까 약 130만 원 꼴에 됐는데 지금 건물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꼴로 떨어져 갖고 감정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보면은. 근데 잡으십시오. 지상에 소재하는 주택 소유자는 본권 소유자 채무자의 숙부로 그럼 작은 아버지로 주택 전부 사람은 소유자의 조모로 그러면 이제 보면 숙부의 엄마가 되는 사람이 여기서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노인네가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것의 문제점은 이러한 노인네가 거주하고 있을 때에 명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건물은 여기 보면 누구로 돼 있냐면 문정운으로 돼 있죠. 그러다가 이제 문창운으로 바꿨는데 토지도 여기서 보면은 문정운으로 돼 있었죠. 문정운에서 문용대로 바뀌었고 여기 보면 건물은 문정운에서 문창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노인네가 지주를 내면서 난 못 나간다 하게끔 되면 조금 명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약간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낙찰받는 게 이 땅이죠. 이 땅인데 도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맹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우리가 낙찰받을 땅이 이 땅이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보게끔 되면은 대문이 여기쯤 있어요. 여기 대문이 이렇게 여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해서 대문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바닷가하고 142m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웠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있는데 조금 좀 나쁜 거는 뭐냐면 철길이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아까 있는 집이 여기 보면 여기 대문이 있죠. 대문이 이게 남의 땅에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를 보면 누구 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막아놨죠. 그리고 보면 이게 실제로 이쪽으로 다니지 않고 뒤쪽 있죠. 여기 뒤쪽. 뒤쪽에서 이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뒤입니다. 보면.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누가 됐냐면 여기 보면 누구라고 있는 건축물 관리자에는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있는데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제가 이것도 공투로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 땅을 봤더니 개인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땅을 가지고 문제를 삼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여기 보면은 여기가 481-1이죠. 번지수가. 그래서 제가 이 481-1 번지수에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481-1번지인데 소유주가 어디에? 강릉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그쪽으로 만들어서 진입도로를 강릉시에 불알 받든지 뭘 해서 진입도를 만들면은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거는 뭐 감정가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거를 한번 투자해보자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채에서 한번 우리 들어가려고 지금 제가 골라놓고 지금 공채 들어갈 사람까지 우리 대표로 갈 사람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네 번째 물건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필지가 세 필지거든요. 세 필지 때문에 400-2번지 하나는 농지 등이 필요해. 이게 필지가 세 필지인데 하나는 도로고 하나는 농지고 하나는 집을 지어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는데 여기 감정가를 보시게끔 되면 1억 3,400만 원이었는데 누가 1억 4,300에 낙찰을 받았죠. 제가 이 양양 거를 이제 나오게끔 되면 이렇게 추천하는데 가격이 좀 떨어지면 추천을 하는데 우리가 강원도를 가려면은 고속도로 타고 가죠. 예. 그럼 고속도로 타고 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강릉까지 가죠. 예. 강릉에서 속초로 올라가든지 삼척으로 내려가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강릉까지 가는데 걔가 알기로 한 230km에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속초에서 양양까지 고속도로가 생겼죠. 그건 제가 알기로 189km고 2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 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양으로 고속도로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강릉보다는 양양이 지금 상당히 많이 어떤다? 도착지가 양양이고 양양에서 속초로 올라가든지 이 저기 뭐야 강릉으로 내려오는 건데 강릉은 도시인데 양양은 상당히 경치 좋은 곳이 많아요. 거기는 하천도 있고 거기 뭐 바닷가가 있고 뭐 이런 그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이런 전원주택이 나오면 상당히 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내가 여기 집에서 사서 여기서 거주하겠다. 그러면 이 가격에 낙찰받아도 됩니다. 근데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내가 좀 어떡한다? 갖고 있으면서 팔겠다. 수익을 남기겠다 할 때는 이 가격이 안 되고 지금 이게 9,400에 이게 낙찰받아야 되고 이것도 질르면 안 됩니다. 왜 질르면 안 되죠? 질르면 안 되는 이유. 강원도에 지금 계속해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꺼려요, 지금.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절대로 이거는 나 혼자 단독차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임차권 등기한 사람이 경매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를 들고 있다가 세가 안 나가니까 임차권 등기해놓고 경매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하나는 목록 2는 농지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뭐야? 필지가 세 필지 보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죠. 이 요거는 이제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그대로고 여기는 지밀이 지어져서 대지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옛날 지목 농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로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안 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받아서 제출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증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농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 농지증이 이미 발행이 됐었던 거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 집이 있고, 여기 땅 있고, 이렇게 이게 도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 양양까지 해서 이게 고속도로 아닙니까? 이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 밑에 여기가 이제 어성전 뭐 이런 것이 있으면서, 이, 그 계곡이 아주 좋은, 그래서 그쪽으로 펜션이나 전원주택이 아주 많이 있고, 거기서 이제 몇 킬로 나가면은 바닷가고 산이고 계곡이고 물이 있고 이런 동네가 이 정말 양양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계곡과 물이 가깝고 바다가 가까워 양양이라는 곳입니다. 요 집 한 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원주택 동네가 있는 곳에 요 집이에요. 이렇게 집에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 혼자 산속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도 괜찮다고는 봅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얘기 뉴스 보셨겠지만은 이번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됐다고 그랬죠. 대한민국에서 자치도가 어디죠? 제주도.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 지금 뭐냐면 강원도가 자치도인데, 물론 이 강원도는 제주도하고는 자치도가 조금 성격이 다를 거라고 봐요. 아직까지 제가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 강원특별자치설계가 특별법안에서 제1조, 제2조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그 법제처에 들어가서 이 법이 올라가 있다고 봤더니 아직까지는 안 올라갔더라고요. 통과만 돼 있고. 근데 누가 인터넷에서 이제 누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옮겨놓은 놨는데 아직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제주도의 특별자치도와 이거는 조금 그 법이 다를 거라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이 강원도에 네 개를 골랐지 않습니까? 아까 삼척에 골랐고, 고성에 골랐고, 정동진이 골랐고, 삼척에 이렇게 골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우리가 하나를 낙찰 받으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보면 한 1년 후에 8월 때쯤 되면은 상당히 여기가 어떤다?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 괜찮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네 개를 강원도에 있는 그 네 개를 제가 추천한 겁니다. 그 네 개를 추천한 것 중에서 두 개는 우리가 지금 공투로 들어가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인데 9분의 3이면 3분의 1 뭐예요? 지분 매각이죠. 평택시 신장동 그러면 신장동이 어딘지는 아시죠? K55 비행장 있는데 앞쪽이 신장동입니다. 신장동이고 그 신장동 끼고 조금 그 K55 쪽 뒤로 가면은 신장동 그 뒤로 옆에가 지금 고덕지구 새로 만드는데 거기에 지금 고덕지구에 제가 보면 지금 그 반도체 공장이 들어섰고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가 보면 9.5평인데 5,800이면 10평이면 이 평당 얼마나 얘기죠? 500만 원꼴이죠? 엄청나게 온 거죠. 근데 저는 이거 투자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이걸 보면 3분의 1 지분 매각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겠어요? 1억 1,7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억 1,700만 원을 내면서 5,800만 원을 지키지 않을 테니까
이거는 뭐냐면 취하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이 나머지 집은 우리가 다 사든지 여기 주인한테다가 내 걸 주든지 이렇게 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좋다고 본 것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것이 감정평가사가 지적한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낙찰받는 땅 이 땅이죠. 근데 여기 뭐로 돼 있죠? 여기 국어로 돼 있죠. 그리고 이 노란 거에 있는 것이 이것이 현황으로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땅 이 앞에 이 마당 이만큼의 그 국유지를 우리 마당으로 쓸 수 있는 땅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속적되고 이거 도로가 돼 있고 국어로 돼 있죠. 이만큼을 내가 보면은 마당으로 쓸 수 있는 땅인데, 자, 보시면 여기죠. 여기 뭐 하얗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하얗게 돼 있죠. 돼 있죠. 자, 보면 여기 집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막아져 있죠. 이 땅. 이 땅은 막아져 있죠. 여기를 보면 이렇게 막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도로고. 그러니까 이 마당은 이 집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국유지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내 마당에 주차장이고 뭐 할 수 없이 이걸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를 지분을 사서 협상을 해서 나머지 지분을 다 인수를 해도 좋고 내 거로 얻는다? 뭐 안 좋고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되고 뭘로 해도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이게 좋은 땅이고 투자할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은 이게 평택에 있는 저런 땅은 제가 알거든요. 우리가 워낙에 낙찰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10여 년 전부터 해가지고 보통 보면 저기서 그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보통 한 500만 원 정도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를 한 6, 7년 전에 추천할 때는 이런데 신장에 있는 이런 땅이 경매로 100만 원꼴이었어요.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꼴인데 그것이 이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여기 평택을 일로 저기 옮긴다고 하면서 다세대를 지으면은 미군들이 1년치를 깡째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를 한 층을 지어서 한 8개를 지어놓고 나면 1년치로 그냥 몇천만 원을 받아요. 한꺼번에.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런 다세대를 질 수 있는 땅이 나오면 사달라고 해갖고 그 007 백에다가 10억을 넣고 국민주택에다 몇 개 넣고 나오기만 하면 사달라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 보면 200, 300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게 나중에 5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주 좋은데 지금은 700만 원까지도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땅을 사고 싶었을 때에 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 사오시면 내가 얼마에 팔아드렸을까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그런 공인중개사를 지금 도와주는 공인중개사를 모집을 해서 지금 한 2명 정도가 지금 있어가지고 좀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쪽에 이제 평택, 뭐 충청도, 강원도 뭐 이런 쪽에 공인중개사들을 우리 협업을 해서 같이 우리 낙찰 받고 팔고 낙찰 받기 전에 내가 현장 답사를 가봤는데 가보지 못할 때 그분이 대신 가서 보고 저기 뭐야 그 사진 찍어서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거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가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 그러면 알아봐 주고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투자하고 팔고 나오는데 지금 지장이 없게끔 정보를 교류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추천 물건을 1년에 120만 원을 지금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는 3년 동안 12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제가 교재 6권을 갖고 정규 과정은 그대로 들은다 들을 수 있게끔 해드리면서 그 공인중개사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